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11월 24일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인 신촌 계급교양관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역사의 그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계급교양관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자면 신촌 계급교양관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있는 계급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신촌 계급교양관을 계급교양 고점의 본보기로 될 수 있게 새로 건설하며 자료와 중고물들을 학술적으로 잘 전시할 때 대해서 그리고 참관이 편리하게 모든 시설물들을 원만히 갖춰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촌 계급교양관의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미술작품 창작과 내부 전시, 구호와 안내 표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총력적으로 지도해 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위에서 우리 신촌 계급교양관은 반제 반미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신촌 계급교양관의 번간과 400어머니며 백들 오진묘를 돌아보시면서 백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온 미제 살인기들은 지난 조개방 전쟁의 일도 후퇴식이 2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신촌군에서만도 수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 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속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충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제가 신촌 땅에서 감행한 대학살 만행은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은 신촌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 살인기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감행한 야수동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제 승냥이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전시실들을 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적에 대한 덜끝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과 인민군 군인들을 투철한 반제계급 의식을 지닌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오목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날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날에 와서 달라졌다면 저들의 침략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식이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돌을 맞으며 새로 건설된 신촌 계급교양관을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춰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촌 계급교양관이 훌륭히 일떠서 개관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38,800여 개 단위의 근 295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신촌 계급교양관을 찾아 원수 경멸의 의지를 굳혔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해서 되질 때까지 칼을 벼리는 철저한 대결광 주족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절멸시키려 미쳐 날뛰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해버릴 투철한 조직관과 대적 결전 의지를 지니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발로를 열어나가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봉의 증진을 위하여 각지에서 자기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당의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주군에서 앞으로 완공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을 직접 담당할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기술 전습을理論과 실천을 결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풍부히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가막조개를 비롯한 자기 지방의 특산물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주군 강포강에서 자라는 가막조개는 약효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모기 조건과 양식 조건이 유리한 강포강 하류에 80여 정도의 가막조개 양식장을 지난 시기보다 4배나 확장하고 그 생산량을 대폭 누린 군에서는 산나물과 수산물 등 지역의 흔한 물질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좋은 약용식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군에서는 지방공업 원료기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경작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한편 새 땅도 적극 찾아서 원료기지 면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풍량리 지역에 다수정보나 되는 이 떼기 바깥 덜무지만 있던 이 땅을 개간할 결심을 가지고 군이 달라붙어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줬겠습니다. 그에 뒤이어서 창설이 지역에 1급 정보나 되는 20년 남아 묵어있던 숲지대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 개간한 토지에서 정보당 8톤 이상의 소출을 냈습니다. 80정보 이상의 원료기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올해만도 82호 정보의 원료기지를 더 조성해서 수백 톤의 지방공업 원료를 확보해놓은 군에서는 이번 가을철 식수기간에 또다시 3만여 그루의 수유나무를 심어 기름 원료를 대폭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에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농촌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를 자급자족하고 건제품의 다양화, 다정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재 전시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기 마감 건재다 하게 되면 이거 먹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더해 무진장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이런 질석을 이용해서 장식 문양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감건 제품들을 만들어서 도입해 보니까 이 질적 측면도 그렇고 환경 보호에도 좋고 원가도 낮아서 좋습니다. 이번에 시군들에서 전시한 이런 건제품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단의 얼굴이 살아나는 그런 건제품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기술을 생명선을 들어주고 질이 좋은 여러 가지 건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 위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전시회는 지난 기간 마감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 건설을 대대적으로 내밀기 위한 건재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올해 평양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교육중 시기품과 적극적인 노력 속에 시안의 농촌지역 학교 분교들이 새롭게 일신돼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진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평양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수많은 근로자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성가고급중학교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동군 성가고급중학교 건설을 끝낸 정령을 요해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조시었으며 준공식을 의의 있게 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 조시었습니다. 기자는 평양시 중심에서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가서야 성가고급중학교에 도착했는데 학교에는 교원이 60여 명, 탄광 노동자들과 농장원들의 자녀 10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원들과 학부형들은 이번에 시에서 원래 있던 한심한 학교 건물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멋있는 학교를 지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훌륭히 꾸려진 새 교사뿐 아니라 체육관, 교원 합수까지 거전히 갖추어진 본보기 학교가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됐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자는 평양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6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안의 18개 산골학교 분교들을 모두 개건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킨 데 대해서도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강동군 소재지에서 50여리 떨어진 성금기술고급중학교 류동분교입니다. 농장원 자녀 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이 분교에서 기자와 만난 차성일 교장은 1970년대에 생겨난 분교가 50여 년 만에 그것도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 교사와 함께 교구 비품까지 일식으로 갖춘 본보기 분교가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습니다. 올해 교육사업을 축혀 세우기 위해 평양시당위원회가 내세운 목표는 지난 시기 시내의 몇몇 학교들에 나가 형편이나 여야하고 물자나 넘겨주던 시기 아니라 시에서 제일 멀고 조건이 한심한 18개의 산골 분교들을 짧은 기간에 동시에 일신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당위원회 쪽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분교들의 집행위원들이 한 개 분교씩 맡아가지고 김미란 시민위원회 국장 동기는 분교들을 건설하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시당위원회에서 18개의 산골 분교들을 60여일 만에 모두 개건한 것도 큰 성과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안의 모든 일꾼들에게 교육사업을 진심으로 실속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 행동으로 새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 동지는 시당 집행위원회에서 제일 조건이 불리한 외진 산골 분교들을 시당 집행위원들이 하나씩 맡아 건설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번 개건은 교육사업을 대하는 우리 일꾼들의 혁명가족 입장과 태도를 검증하는 계기라고 하던 시당 책임일꾼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강동군에서도 제일 먼 산골 막바지 분교들을 찾았을 때 교원들과 학부형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꾼들이 수십 명씩 돌격대를 모아가지고 60여일 동안 학교를 건설해주던 나날들을 잊을 수 없다고 몇 명 안 되는 자기들의 자식들을 위해 숱한 고생을 한 일꾼들 앞에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차만 나타나면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학부형들이고 야 우리 위원장 할아버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한 운전수는 이제는 시안의 산골길들은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낮에는 사업 때문에 바삐 뛰어다니다가도 밤이면 분교 건설장들을 찾아가는 책임 일꾼을 태우고 시안의 산골길들을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산골 분교들에 자주 나와서 아이들의 책가방도 열어보고 숙제장도 검열해주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일꾼들을 여기 산골 분교 학생들은 우리 책임비서 할아버지, 인민위원장 할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종성 시민위원회 부원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수혜지역 학생들을 평양에 불러주시고 학생들의 시범 수업까지 도와주신 혁명활동 소식에 접했을 때 모두가 정말 가책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도가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자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제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처럼 정성을 거이고 품을 들였다고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 류동 분교를 시범적으로 잘 꾸리도록 하고 시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7차례나 진행한 사실, 또 분교를 꾸리면서 계획에는 없었으나 교원들의 살림집까지 더 맡아가지고 새로 지어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기자는 오늘날 시대가 바라는 열성학부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됐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로 번듯하게 일도선 18개의 산골 분교들에서 일시의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 분교들의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바친 일꾼들의 뜨거운 지성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고마움을 눈물 속에 새겨안았다고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교육혁명이자 교원혁명이라는 관점 밑에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고 교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문제에도 수탄품을 넣었는데, 지난 8월과 10월에는 시안의 모든 산골분교 교원들에게 특별히 마련한 옷들과 많은 생활 필수품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당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교원들을 모든 학생들한테 번복이가 되고 고울이 되게 해야 되겠나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원들을 우대해주기 위한 우리 교수복을 비롯해서 우대 물자를 보장해주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교원들에게 시당 책임 일꾼은 한생 외진 산골학교 교단을 지켜가는 분교 교원들을 금방속에 앉혀주고 싶은 것이 당의 뜻이고 사랑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길도 없는 외진 분교들의 산골길을 걷고 걸으며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60여일간의 그 나날 평양시당위원회와 시민위원회 일꾼들이 걸은 밤길은 그 얼마이고 그들이 스스로 굶어진 고생은 또 얼마였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오고 후대들을 위한 그들의 지성과 진정에 눈곱이 젖어들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일떠선 분교들, 일신된 교육 환경과 더더욱 밝아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힘겨울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붓고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로 완강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이고 발전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후대관을 일꾼의 사명으로 신성한 의무로 세계화하는 평양시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교육 중시 관점과 일본세가 나온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평양시 안의 모든 구역, 기관, 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교육부문의 열성 후원자, 열성 학부형이 되어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중시 기풍이 시안의 그 어디서나 한껏 차넘치고 있습니다. 연말 결속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평양시당위원회와 정권기관 일꾼들이 당의 교육정책 관철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들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혁명의 전도, 국가의 장래 발전과 관련되는 최대의 중대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현실로 펼쳐가고 있는 평양시에서 거둔 성과들은 우리 교육 발전에 밝은 확신을 안겨주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전국의 모든 일꾼들이 평양시당위원회와 정권기관 일꾼들처럼 후대 교육사업에 사활을 걸고 품을 들여 진정을 바친다면 우리 당이 내세운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손길 아래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훌륭히 꾸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중앙동물원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150여 종의 동물들이 1000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용량관리와 수입학력 대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하면서도 본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정어본들이 악을탁을 노력한 결과 올해만도 조선곰들이 8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선곰은 새끼들이 자체로 사냥을 할 때까지 음지들이 키우는 것으로 해서 자연 조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사육 조건에서는 6개월 만에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이 2017년생 조선범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새끼를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생 조선범 2마리도 올해 7월에 새끼를 낳고 4월생도 10월 초에 들어와서 새끼를 또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만도 조선범이 8마리나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100여 마리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봄도 새끼를 내면 영양수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은 사양공인 김순옥 동지의 말에 의하면 동물원에서는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하루 모기량을 바로 정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영양 강화제를 배합했는데 실제 봄들이 새끼를 뵌 기간에 영양 상태가 현저히 좋아졌고 새끼를 낳은 후에도 새끼봄들의 성장에 좋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종업원들은 선진적인 번식 기술들을 적극 도입하고 사양 관리를 보다 과학화해서 그 마리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정서 생활기지로만이 아니라 특색 있는 교육 거점으로 꾸려진 자연박물관으로 매일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건축 면적이 3만 5천여 평방인 우리 자연박물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보급하는 리경리 간사의 말에 의하면 자연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명절이나 휴식일에는 참관자 수가 수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박물관에서는 여러 종의 희귀한 동물들의 박제품을 새로 전시해놓고 매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열람용 컴퓨터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식 자료들도 더 보충함으로써 참관자들이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기원,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들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종합적인 지식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세빈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 온탕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양한 치료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 함량이 제일 풍부한 우리 온탕원을 인민들이 건강 증진과 문화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여 주신 당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온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맞게 수용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 내부를 일신시키고 여러 가지 봉사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은 다른 온천수와는 달리 두름 성분이 특별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에 작용하여 강한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런 치료 효과로 하여 지난 시기 많은 호리 질병들과 류마티스성 관절염들을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가였습니다. 우리는 온탕 치료를 배합한 원적외선 치료와 자외선 치료를 비롯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온탕원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봉사 방법들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봉사 환경도 부단히 개선해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다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일 수리아의 중부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4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 속에 중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지난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으로 20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1,1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유엔 아동기금은 이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항시적인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슬란드의 서남부 지역에서 20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지진 활동이 있었는데
20일 밤 길이 3km의 땅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1일 7번째로 일어난 화산 분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계속되는 화산 분출로 인해서 하부 구조들과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많은 주민들이 피신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세계적인 산호종들 가운데서 44%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지구온난화가 기본 요인이라고 하면서 산호를 절멸 위기에서 구원하려면 온실 효과 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은 급속한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맹은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설 자재의 원가를 낮추면서도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폐기물을 재생해서 만든 블로크입니다. 블로크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의 90%는 파수지나 건설 폐기물 등이라고 합니다. 이 재생 블로크는 그 세기가 일반 콘크리트 블로크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면서도 모양이 보다 정밀해서 특별한 기능이 없이도 쉽게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생 블로크는 생산 원가를 정전보다 35%나 절약하면서도 건설 속도는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창용 도로 바닥재입니다. 이 바닥재 역시 파수지를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 재생 도로 바닥재는 콘크리트로 만든 바닥재에 비해서 무게가 훨씬 가볍고 잘 부식되지도 않으며 일단 파손되면 다시 재생利用할 수 있는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바닥재는 배수로를 비롯해서 항시적으로 물에 잠겨있는 곳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건설장에서는 블로크의 축조 과정에 폴리스티롤 수지판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스티롤 수지의 고품 제품은 보온재와 방음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스티롤 수지판을 블로크와 결합해서 벽체를 쌓으면 건물의 열 손실을 대폭 줄이면서도 벽체의 견고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전문가들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를 푸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한 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은 관절 부위에 적은 부담을 주면서도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계통 질병과 암 치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면증과 치매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는 보폭과 걸음 속도에 관계되는데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걸음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과 오전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고 오지안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소의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강화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철산, 령면, 온천을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모레 새벽부터 밤까지 문천, 경성, 라선을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겠으며 국부독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 내지 20m의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약해지는 고기압과 저선소의 중부로 이동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서 밤에 2 내지 1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고 신포 이북의 동해 바닷가 지역에서 밤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후 사이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린 후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는 존반 해상에서 중국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초당 최고 20m 정도까지 강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개었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최고 20m까지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4m까지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최고 20m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로 불고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라선시로부터 함경남도 신포시까지의 연안 수역에서 초당 최고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3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는 존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